오늘은 조용히 부자 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6가지 특징을 얘기해 볼게요. 본인은 이 6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전에 돈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런 영상 계속 올릴 거니까요. 첫째는 물건이 아닌 자유의 관점으로 삶을 설계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벌면 뭘 살지부터 생각합니다. 차, 가방, 시계, 옷. 그런데 조용히 부자 되는 사람들은 이 돈을 연 10%로 굴리면 내 은퇴 시점이 얼마나 빨라지지? 이런 생각부터 바로 해요. 똑같은 500만 원이어도 누군가는 소비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지만 누군가는 자유의 단위로 그 돈을 환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10년 쌓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건은 사는 즉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자산과 자유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부자들은 포르쉐를 타고 원치 않는 직장에 출근하는 것보다 차라리 소나타를 타고 원하는 장소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해요. 이들이 가진 건 내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에요. 자, 그럼 이 선택권은 어떻게 만들까요? 두 번째 항목에서 답이 나와요. 조용한 부자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마인드로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에요. 두쫀쿠가 유행하면 줄 서서 사 먹고 인스타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왜 유행했는지를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 뒤에 있는 구조를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 벌 목적이 아닌 이상 유행에 일부러 거리를 둬요. 다시 말해 인스타로 마케팅을 하든 인플루언서가 되든 해서 돈을 벌 목적이 아닌 이상은 인스타 안 해요. 인스타 같은 거에 휩쓸리면 생각할 시간이 없고 그냥 알고리즘에 잠식된 수많은 NPC 같은 소비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소비자로 살면 시간과 돈이 빠져나가고 생산자로 살면 시간과 돈이 들어와요. 이게 같은 24시간을 살아도 통장 잔고가 달라지는 이유예요. 그런데 생산자 마인드가 있어도 들어온 돈을 그냥 두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살아요. 월급, 카드값, 생활비, 남으면 저축. 그런데 조용한 부자들은 순서가 정반대예요. 월급, 투자,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 의지력으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의지력이 개입할 틈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25일에 월급 들어오면 그 즉시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투자로 빠져나가요. 그 돈은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었던 것처럼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은 돈으로만 그 달을 살아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력은 약합니다. 누구나 약해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의지력을 대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스템 한 번만 설계하면 10년 후 남들과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월급 받고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 투자하는 식으로는 절대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도 한 가지 함정에 빠지면 다 무너집니다. 네 번째 항목인데요.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월급 300 받을 때 100 쓰던 사람이 월급 500 되면 300을 씁니다. 월급 1000 되면 800을 쓰고요. 결국 평생 200만 원밖에 못 모으는 구조예요. 조용한 부자들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연봉이 2배가 되어도 생활비가 그대로예요. 차도 안 바꾸고 옷도 똑같은 거 입어요. 그럼 늘어난 수입은 어떻게 되냐? 전부 자산 투자로 돌려요. 주변에서는 돈 벌어서 뭐해 좀 쓰지 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말에 진짜 콧방귀도 안 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물건 따위가 아니라 통장에 찍히는 숫자 자체와 그 숫자가 가져다 줄 자유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그 숫자를 매달 본인이 직접 관리해요. 다섯 번째 항목인데요. 매달 마지막 주말에 조용한 부자들은 엑셀을 켜요. 그리고 월별로 본인의 순자산이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기록해요. 순자산은 총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가장 강력해요.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되지가 않아요. 매달 내 순자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 본인이 부자가 되고 있는지 가난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기록을 시작하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숫자가 줄어든 달은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게 돼요. 둘째는 숫자가 늘어나는 달이 쌓이면서 동기부여가 돼요. 본인의 노력으로 순자산 그래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상향하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확인한 사람은 절대로 허튼 곳에다가 돈을 쓰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락장이 와도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마지막 6번째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번 주, 이번 달, 길어야 올해를 생각해요. 그런데 조용한 부자들은 다릅니다. 내가 10년, 20년 후에 자유로운 상태일까? 이걸 기준으로 오늘을 설계해요. 그래서 시장이 30% 하락해도 안 흔들립니다. 10년 뒤를 보는 사람한테 이번 달 하락은 그냥 작은 점 하나일 뿐이에요. 단타 스윙 같은 투자는 하지도 않아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단타 쳐서 얼마를 벌었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냥 속으로 웃어요. 그건 며칠짜리 게임이고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인생 안 바뀐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은 수십 년짜리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지평이 다르면 같은 사건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게 조용한 부자들이 조용한 이유예요.
그들은 지금 결과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10년, 20년 뒤에 결과가 정해져 있거든요. 오늘 6가지 중에 본인은 몇 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3개 이하면 솔직히 다시 점검해봐야 되고 4개 이상이면 부자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매달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본주의 유목민이었습니다.